미국 FBI가 이 북한 사람들 공개 수배를 때렸습니다. 왜 이 북한 사람들을 공개 수배한 걸까요? 이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Wanted, 이 공개 수배죠.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By the FBI예요. 자, 500만 달러 포상금이 걸렸습니다. 김관진, 27살, 김강태복, 28살. 나이보단 좀 더 있어 보여요. 정봉주, 28살, 장남일, 26살. From DPRK는 북한입니다. 2021년에서 지난해 10월까지 80여 명이 북한인들이 미국인의 신원을 도용해서 100개 이상의 기업에 위장 취업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접근 권한을 얻은 후에 탈취했다. 무려 91만 5천 달러어치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FBI, 연방수사국이 이들 북한인들의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인 신분 숨기고 미국인 신분을 훔쳐서 취업한 다음에 가상화폐 빼돌렸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FBI가 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수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은 IT 전문가들을 김책 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양성을 합니다. 그 유명한 김책공대요. 그럼요.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서 양성을 한 다음에 해외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는 중국의 대도시 센양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서 이른바 우리식으로 하면 게임방 있죠. 게임방 같은 데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상당수는 한국의 게임망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의 정치 관련해 댓글을 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북한에서 수재네요, IT 수재들. 수재들이죠. 그리고 베이징이나 상해 특정 지역에서 몰려서 합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 지금 저 네 명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IT 관련된 직원들은 미국 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분을 도용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영어를 꽤 한다는 얘기네요. 북한의 엘리트들 보면 틀림이 없지요. 예. 영어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저런 케이스가 한두 사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어는 기본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을 기본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상당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관련 사이트에 들어와서 돈을 벌거나 해킹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류의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해킹 집단으로 따지는 것이 전문가들 볼 때는 러시아 해킹 집단과 북한의 해킹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 관련해서도 많은 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과 또 주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홍 대표님 한번 이 정보기관과 함께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저 미국이 공개 수배를 때린 북한의 IT 인재들이 이 중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중국계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한 다음에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경우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국내의 어떤 범죄 조직과 같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납품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인 사건을 제가 이제 심층 취재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울 정도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그 현황 얘기는 안영환 의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리면 북한이 저런 ICT 인력을 본격적으로 그 양성하기 시작한 건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제가 평양을 그때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 평양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05년 6년경에 그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 그 저런 디지털 인력을 개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한 12~13살부터요. 한 20대 초반까지 굉장히 그 소위 북한의 그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거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하면 중국이나 해외에 보내서 그 해외에서도 교육받게 하고 이런 기회를 줬고요. 또 그 당시에 그 ICT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이 꽤 양성화돼 있었어요. 한국하고도 했고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있었는데 주로 이 북한의 디지털 인력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또는 뭐 기타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인데 상대적으로 노동력도 그 싸고 그 저가에 그런데 아주 그 기술력은 높았어요. 근데 그런 그 ICT 기술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최근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가 2010년도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다 그 공식적인 정상적인 활동은 다 맡겼겠죠. 금지가 돼서 예, 그런데- 이렇게 음지로 가는군요. 그렇게 되면 저 인력들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저런 인력들을 계속적인 외화벌이를 하려고 할 땐 음성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범죄적인 걸로. 그래서 아마 이럴 거예요. 외국의 중국이나 또는 한국에서 일부는 저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북한 사람이나 이런 관계없이 저런 음성적인 또 범죄적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박 프로그램 가장 싸게 잘 만들어주는 사람하고 거래하잖아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북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외국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 사람의 경우가 높을 텐데 중국 또는 제3국의 브로커들이 북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그 미국계 기업들이 그 직접적으로 그 접촉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있어요. 저 그 사람들 브로커들이 관련해. 꼭 이름이 뭐 마이클 홍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국계 뭐 미국인 이런 사람들 브로커가 꼭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계죠. 네. 중국계인데 미국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저런 그 어떤 이 디지털 범죄 행위를 차단하는 국제사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직접 취재했던 그 아까 그 사례, 그러니까 저 북한의 IT 해커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이 결탁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던 걸 우리 정보당국하고 수사당국이 이 덮쳐서 일망타진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범죄 조직이 너무 싸고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계 이런 불법 조직인 줄 알고 거래를 하다가 이 사람이 중국말 뭐 영어로 하다 답답하니까 조선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 조직도 야 이거 내가 그냥 불법 도박으로 하다가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겠다. 라고 겁을 먹어서 우리 정보기관에게 술술 불었던 사례를 제가 직접 취재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겠습니다.